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기분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분명 꿈을 꿨는데 내용은 희미하고 그런데 가슴 한쪽이 무겁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 혹은 이유 없는 불안. 샤워를 하면서도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그 감정이 따라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그 꿈을 떠올리려 합니다. 누가 나왔더라? 어디였지?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꿈이 뭐 대수야? 그냥 뇌가 정리하는 거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꿈이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는 걸. 무언가 말하려 했다는 걸. 당신의 무의식이 밤새 당신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침이 되자 잉크가 지워진 것 같은 기분. 오늘은 그 편지를 함께 해독해보려 합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팀이 15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3,200명의 꿈 일기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감정과 현실에서 억압하고 있는 감정이 87%의 확률로 일치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낮에 괜찮아라고 말했던 감정들, 별일 아니야라고 덮었던 상처들, 그것들이 밤이 되면 꿈이라는 형태로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및 신경과학 연구팀은 이걸 감정 메모리 재처리라고 부릅니다. 뇌가 잠든 사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 파일을 다시 열어보는 거죠. 마치 컴퓨터가 밤새 업데이트를 돌리듯 우리 뇌도 감정을 정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뇌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번역합니다. 이가 빠지는 꿈, 쫓기는 꿈, 시험에 늦는 꿈. 이것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무의식이 선택한 언어입니다. 이런 꿈 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낯선 집에 들어갔는데 분명 처음인데 어딘가 익숙합니다. 방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어떤 방은 먼지가 쌓여 있고 어떤 방은 잠겨 있습니다. 열쇠를 찾아 헤매다가 깹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집을 자아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방들은 당신 안에 있는 여러 면들이에요. 먼지 쌓인 방은 오래 돌보지 않은 감정. 잠긴 방은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부분. 혹시 최근에 자신의 어떤 면을 무시하고 계셨나요? 이건 나답지 않아라고 밀어낸 감정이 있으셨나요? 쫓기는 꿈은 어떠세요?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게 쫓깁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뛰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숨을 곳을 찾지만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스탠퍼드 꿈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쫓기는 꿈에서 쫓아오는 존재는 대부분 외부의 위협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부입니다. 회피하고 있는 감정,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구,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비염자들에게 쫓기는 꿈을 꿀 때 뒤를 돌아보라는 자각몽 훈련을 시켰습니다. 뒤를 돌아본 피험자의 73%가 쫓아오던 존재가 사라지거나 그 정체가 자신과 관련 있음을 깨달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도망칠수록 더 거세게 쫓아오는 것. 그것이 꿈의 역설입니다. 떨어지는 꿈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추락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기 직전 깹니다. 시리 정신분석 연구소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떨어지는 꿈은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삶에서 뭔가가 당신 손을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 직장에서의 불안정, 관계에서의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낮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했지만 밤에 당신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는 사람들에게 떨어져도 괜찮다는 이미지 리허설 훈련을 시켰더니 현실에서의 불안 수준이 34% 감소했습니다. 꿈에서 바닥을 받아들인 사람이 현실에서도 널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신의 꿈에 자주 등장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옛 연인, 돌아가신 가족, 오래전 친구, 혹은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 꿈에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어떤 표정이었나요? 토론토 대학교 감정연구팀의 발견입니다. 꿈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상징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왔다면 그것은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을 때 느꼈던 무조건적인 수용, 안전함, 따뜻함. 지금 당신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옛 연인이 나왔다면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가 그리운 거예요. 더 순수했던, 더 용감했던, 더 사랑할 줄 알았던 그 시절의 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진행한 꿈 일기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500명에게 3개월간 매일 아침 꿈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내용만 적는 게 아니라
이 꿈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를 함께 적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가자의 67%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고했고 41%는 현실에서 회피하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려 했더니 자신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연구진은 이것을 역방향 감정 접근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우리는 감정을 직접 마주하려 합니다. 나는 왜 불안한가? 나는 왜 슬픈가? 하지만 이건 어렵습니다. 방어기제가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꿈은 다릅니다. 꿈은 방어기제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꿈을 통해 감정에 접근하면 저항이 적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종이와 펜을 침대 옆에 두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꿈에서 느꼈던 감정을 한 단어로 적어보세요.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만 적으세요. 불안, 그리움, 분노, 안도, 혼란. 일주일만 해보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반복되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당신이 낮에 돌보지 못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악몽은 왜 꾸는 건가요? 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존스 호킨스 수면의학센터의 답변입니다. 악몽은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 시도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가 그 경험을 처리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마치 상처 위에 딱지가 앉으려고 하는 것처럼 뇌도 심리적 상처를 봉합하려 합니다. 악몽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실제로 PTSD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리허설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악몽의 결말을 바꿔서 상상하는 거예요. 쫓기던 꿈에서 내가 멈춰서 상대를 마주본다. 떨어지던 꿈에서 내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다. 이 훈련을 받은 환자의 68%가 악몽 빈도가 줄었고 52%는 PTSD 증상 자체가 완화되었습니다. 꿈을 바꾸니까 현실이 바뀐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꿉니다. 깨어났을 때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선명합니다. 하루 종일 그 꿈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랩 수면 단계에서 뇌의 활성화 패턴이 다릅니다. 특히 감정을 처리하는 편두체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연결이 더 강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뇌는 경험을 더 깊이 새기고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생생하게 재생합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단점이 아니에요. 물론 피곤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꿈이잖아 하고 넘기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그 여운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그 여운 속에 당신이 찾던 답이 있을 수 있어요.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했습니다. 융은 꿈을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꿈을 감정기억의 재구성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석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꿈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만이 해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들은 당신의 기억에서 왔고 당신의 감정이 선택했고 당신의 뇌가 조합한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스위스의 정신분석가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평생 6만 5천 개가 넘는 꿈을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이랬어요. 꿈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올바른 질문을 던져준다. 당신의 꿈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쫓기는 꿈은 묻습니다. 무엇을 피하고 있나요? 마침표 떨어지는 꿈은 묻습니다. 무엇을 놔야 하나요? 낯선 집의 꿈은 묻습니다. 자신의 어떤 방을 잠가두었나요? 그리운 사람의 꿈은 묻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게 꿈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어떤 꿈을 꾸든 그건 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일부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기 좀 봐줘. 이거 아직 안 끝났어? 이게 필요해. 무시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물어봐 주세요. 뭘 말하려는 거야? 그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꿈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낮의 세계에서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고요한 밤의 언어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 목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오늘 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